안녕하세요, 독연 패밀리 여러분. 계속되는 추위에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계절에는 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혈관으로 인한 병마가 찾아오게 되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트로트 4대 천왕 중 한 분이셨던 고 송대관님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분이라 많은 팬들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 송대관 가수의 인생과 그의 사망의 원인을 사주 명리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송대관님은 독립유공자 송영근님의 손자로 1946년 6월 2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실종되어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으로는 부인과 이남을 두고 있습니다. 가수 김상희 씨의 KBS PD 남편분의 소개로 1967년 가수로 데뷔를 하였으나 무명으로 전전하다가요. 1975년 해뜰 날이라는 노래가 빅히트를 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란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였는데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 노래는 이렇게 신이 나야지 하면서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게 되었고요. 그의 가수왕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19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가수 태진아 씨와의 우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에는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고요. 그 당시 트로트 4대 천왕으로 꾸준하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2009년 부인과 함께 충남 보령에서 토지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양으로 인해 결국 2013년 사기 분양 혐의로 피소되었고요.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 2015년 항소심에서 드디어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고요.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올해 지병으로 건강 악화가 되어서 2월 7일 새벽 설사를 계속하다가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요. 가자마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차표 한 장 정 때문에 네 박자, 유행가 등 구수한 전통 트로트로 시청자들을 기쁘게 하셨던 가수이셨고요. 특유의 흥과 유쾌함으로 대중에게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을 보여주며 팬들과 소통하였던 분입니다. 그가 남긴 명곡들은 오랜 시간 동안 팬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불려질 것입니다. 자, 이제 고 송대관님의 사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국 분석입니다. 오늘도 태어난 시를 모르기에 3주로만 가지고 분석하므로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공부로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4월 정화 일주로 월지가 겁재입니다. 겁재는 일간과 오행이 같아서 용신이나 격으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용신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지 지장간 속 월령이 천간으로 떴는지 안 떴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는 천간에 떠 있지 않네요. 그렇다면 이분은 용신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분의 사주는 대운에서 월령이 투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간에서 월령 말고도 중요한 십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관과 편관입니다. 즉 정관이나 편관이 천간에 떠 있다면 일단은 정관은 길신이므로 순용하여 하며 편관은 흉신이니까
역용을 하여 주어서 사주를 살려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평간 계수가 천간에 떠 있네요. 평간은 흉신입니다. 그런데 지지를 찾아보니까 그 뿌리가 없으므로 이 평간의 힘이 약하여 흉신 노릇을 잘 못한답니다. 또한 연간 겁재는 평간을 대적하는 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변 인덕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료 가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자, 다시 용신으로 돌아가서요. 이분은 월지 지장간 속에 무, 경, 병이란 천간의 기운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기운들을 월령이라 부릅니다. 이 기운들 중 일간과 같은 기운인 병화, 정화를 제외하고는 무토, 기토, 경금, 신금이 천간에 투출된다면 바로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대운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토 식상이나 경신금 재성을 용신으로 쓸 수 있는 분이란 의미가 됩니다. 다시 월지로 돌아가 볼까요? 월지가 겁재이니 지지의 관계의 성패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일단 일지미토는 식신으로 겁재에 강한 기운을 빼주니 이 사주의 약이요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지궁은 배우자이니 배우자의 도움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식신은 십성으로 보면 내 일이니 꾸준하게 쉬지 않고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반면에 연지 술토는 상관이 됩니다. 그러면 상관은 흉신으로 말썽이 나고 사기, 소송, 구설수이니 내가 하는 일 이외에 성급하게 다른 일을 벌여서 말썽과 구설, 시비가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지와 연지는 술미형을 하니 배우자와 관련되는 일로 인하여 관제, 구설, 시비, 송사도 받을 수 있음입니다. 일단 정미일주는 일지에 식신을 깔고 있어서 보통은 배우자나 처가와 유정하답니다. 어려울 때 내조를 해주었던 배우자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주 원국 분석을 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대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은 사오미 비겁 방향으로, 청장년 시절은 신유술 재성 방향으로, 말년에는 해자축 관성 방향으로 대운이 흘렀는데요. 일단 비겁 방향은 패입니다. 어렸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재성 방향으로, 역시 겁재 월지에는 패이지만 원국에 식상이 있어서 통관을 시켜주니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식상이 재성을 도와주어서 오히려 재물운이 높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말년에 관성 방향도 대체적으로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각 대운과 세운에 따르는 성패 분석이 있으니 대운별, 세운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천간으로 보면 41세부터 오는 식상 대운과 61세부터 오는 재성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용신 대운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본래 가진 기능을 활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용신이 오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이 시기들에서 사회적으로 발휘하며 살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100점입니다. 자, 이제는 각 시기별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대운과 세운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수로서의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던 1975년 29세였습니다. 무명가수로 활동하였던 그가 해뜰날이라는 노래 하나로 빅히트를 치면서 가수왕까지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병신대운 을묘세운이었습니다. 천간으로는 을목편이니 원국 평간 계수를 살인상생하여 명예가 높아지는 운이었고, 지지 묘목은 겁재를 생하니 일단은 패인데요. 그런데 대운 신금이 묘목을 극해서 재성이 오히려 약이 되니 오히려 재물도 들어오는 한 해였던 것입니다. 겁재에 대운 신금은 패이지만 식상들이 있어서 오히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다 돌아온 이후에는 40대, 50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히트곡을 내고요. 트로트 4대 천왕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였는데요. 잘 나가있던 그가 2009년 경자 대운 중에 기축 세운의 부인의 주도로 충남 보령이란 곳에서 토지 개발 분양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결국 사기 분양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용신은 경금 정제로 정제격이 되는데요. 세운, 기토, 식신이 오니 식신생제로 돈을 버는 운이었습니다. 물론 원국, 계수, 평간이 있어서 재생살이 되니 난제에 빠지기는 합니다. 즉 돈은 벌었지만 난제에 빠졌다는 의미로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지로는 세운, 축토는 패는 아니지만 원국 술미와 축술미 삼형살을 이루게 되어 결국 토지 분양으로 인하여 관제 소송 시비의 운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토지 분양권의 시비가 불거져서 2013년도에는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고요. 2014년에는 1심의 선고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 송대가님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하게 되었고요. 2015년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송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경자 대운 중 사오미 비겁 세운들 속에서 벌어졌는데요. 2013년에는 세운 청간 평간이 오고 대운이 재성인이 재생살하여 난제에 빠지게 되었고요. 지지로도 사와 겁제에 대운마저 자수 평간이니 인덕이 없고 어려움만 가중되는 한 해였습니다. 14년도에는 세운 청간 간목 정의는 비록 대운 재성이 원국 평간을 재생살하였지만 원국 평간 계수를 살인 상생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는 해주었습니다. 지지 비견 오한은 겁제에 더하여 주변 인덕이 없었고요. 대운, 자수, 평관이 어려움을 만들어내니 실제적으로는 힘든 한 해였던 것입니다. 2015년에는 세운, 청간, 을목 편이니 원국 편간 계수를 살인상생하여 주고는 있지만 대운, 경금과 을경 합의되니 내가 가진 재물을 잃어버리는 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운 지지 미토는 대운 지지 평관을 식신 제사라 주니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의미로 무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으로 대외적으로는 돈이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2월 7일 무인월 정미일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보통 사주 명리학적으로 사망의 시기를 짐작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운을 예측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분의 71세부터 시작되는 신축 대운은 패입니다. 지지로는 축술미 삼형살이요 청간으로는 재생살이 되니 돈으로 인한 고통으로 매우 힘든 시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 시기가 신축 대운, 을사 세운, 그리고 무인월이었습니다. 대운 세운뿐만 아니라 절운, 즉 월운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망의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무인월은 청간, 무토, 상관은 원국, 평간, 계수를 상간합사란 듯이 보이나 세운, 을목 편인에 의하여 극을 받고 있어서 평간을 효과적으로 제살하지 못한 채 다만 을목 편인이 평간을 살인상생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지지입니다. 월은 지지, 임목 정인이 흉신인 월지 겁제를 생하고 있고요. 특히 인사 형사를 이루며 또한 세운 사화도 월은 임목과 인사형을 중첩으로 하고 있어서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일진, 지지, 미토도 원국이 술미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형을 함으로써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과 수명에 있어서는 청간보다는 지지의 운세를 잘 살펴보셔야 운의 승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지와
일지의 충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는 이런 형살이나 충국이 와도 기본적으로 보통은 건강하므로 입원 수술 정도로 끝낼 수는 있지만 노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월음과 일진의 불리함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수면과 건강 분석 시 반드시 월음과 일진을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이상으로 고 송대관님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운세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그분의 음악을 통해서 팬들은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아왔고요. SNS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그분을 추억하며 그분이 남긴 노래들을 기억하고 영원히 마음속에서 불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국민 트로트 가수 고 송대관님의 사주 분석을 자평진전에 의한 격국 분석으로 해 보았는데요. 오늘 강의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의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시간을 맞추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합, 애정운, 직장 취업운, 대학 시험운, 건강운, 재물운, 승진운 등 자세한 운의 성패를 자평진전의 격국 분석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렬하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도겸 패밀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